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2%, 그리고 코스닥은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계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이쪽에 많이 오른 거는 그 우리가 AI 이야기 하잖아요. 걔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밥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통은 또 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소형 원전 관련해서 역시 AI도 이런 밥을 먹어야 된다 해서 테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엮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는데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하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거는 운수 장비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계속 함께 매집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통계청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물가 이야기죠.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소득 증가율보다 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1, 4분기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정도 많이 못 볼 건데, 그죠? 그런데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전 소득은 늘었는데, 근로소득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떨어졌단 말은, 월급이 물가에 비해서 안 올랐다, 손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그러면은 미국의 M2 통화입니다. 계속 이렇게 돈이 정말로 많이 늘고 있죠. 코로나 때는 더 늘었고, 한번 이렇게 는 돈은 참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늘었다는 것은 뭐 그만큼 경제 사이즈가 커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가 이렇게 잘 들어가서 뭐 기업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면서 뭐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돈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돈 풀어 가지고 돈이 늘 수도 있지요. 또 그리고 또 경제 쪽에 뭐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산적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만들 때만 조금 돈이 좀 돌아가는 그런 정도이죠. 여튼 돈이 저렇게 계속 이렇게 쭉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이 늘어나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가 재평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것이 되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늘어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팔므로 인해서 돈을 당겨 모은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과정에 또 물가가 높아지고 하면 그걸 또 가격에 포함이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야 분기별로 뭐 나오고 하지만 사고 파는 거는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월급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이 아닙니다. 뭐 호봉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딱 협상을 하면 또 1년간, 그러니까 이 월급 같은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변하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돈이 지금 엄청 많이 풀렸고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왔었던 이렇게 뭐 저금리, 뭐 저물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시대가 지금 반복이 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저렇게 오른다는 것은 물가도 계속 올랐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이제 다시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것도 카페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M2 통화를 봐서도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지금 현재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5일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지금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풀고 있고 또 지금 돈이 푸는 것은 실제 돈을 푸는 것과 그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뭐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대선 이후에 그동안 돈 푼 거 있죠. 이게 다시 물가로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풀어도 너무너무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 오르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변하고 그런데 물가는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난 15년 동안 가치투자연구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렇게 물가 오르는 이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 월급이지만 그나마 이것을 영원히 받을 수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 노동을 갖다 우리가 체력, 신체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 노동소득을 계속 얻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도 노동 월급을 계속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손해가 보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지속도 할 수 없으니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지난 15년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앞서 보셨던 거 있죠. 이거 보면은 앞서 보셨던 거 보면 이 색깔을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이 지금 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물가 상승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은 앞서 끌어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산이나 이전 이쪽으로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방법은 이런 거죠. 돈을 갖다가 반대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돈을 줄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이랬는데 돈이 이만큼 뭐 있을 때요. 그 돈이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돈을 줄이면 이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이 부동산 가격, 재산에 대한 이런 가격들은 자산에 대한 가격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 근로소득은 돈의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색깔이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돈을 줄이게 되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받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줄이는 게 사실상 안 된다 그랬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이고 그런데 부채를 갖다가 갚는단 말은 누군가가 파산을 해서 정말로 이제 내려앉는다는 뭐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삶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조차도 그런 부채를 함부로 좀 갖기도 힘들고 또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돈이 잘 안 돌아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진짜 돈을 줄여버리면 아우성 치겠죠. 정치 잘 못한다고 나가 죽으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뭐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죠. 선거가 있으면은 저 새끼 못한다고 잘라볼 거 아닙니까? 표를 안 찍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근로소득이 줄어드니까 방법은 야 월급도 올려달라 그래라. 방법은 줄이면서 돈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입 발리는 참 사탕 발리는 소리 돈 늘어나게 해서 돈 더 줄게 그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걸 거고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야, 더 받아줄게, 더 달라 해라, 최저임금 올리고 뭐 올려라 대충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게 문제고요. 경제 활동과 상관이 없이 재정 지출 이런 것들로 그냥 막 나눠주는 거, 뿌리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문제 삼진 않고 돈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방향을 안 택해요. 그냥 계속 돈을 뿌려준다, 살포한다거나 더 달라 그래 하는데, 그 과정에 돈을 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돈 벌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꼭 필요한 거, 뭐 전기라든지 우리가 뭐 음식료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이런 데는 지출을 하죠. 근데 그런 쪽은 또 가격을 올려서 월급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이 시켜서 뭐 증가시키기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커피숍 있죠. 월세 뭐 이게 통닭집보다 더 많은 게, 한때 우리나라 뭐 통닭집 많다 그랬는데 그 2배 이상이 지금 커피숍이 있는데, 아, 옆집에서 1,500원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3,000원을 받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에게 가격의 인상보다 증가시키지 못하는 데는 그냥 뭐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물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가 발전해서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돈의 회전도 늘어나고 해서 기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늘어나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아니고 생산적이지 못한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수 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도 병행하게 되는데, 뭐 부동산 가격만 쓸데없이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또 좋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돈 살포하는 거. 이거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거짓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패망하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부족한 분을 갖다가 부족분을 그렇게라도 메꿔주는 쪽으로 사는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15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형편되는 대로 주식을 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그것도 유동성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보유하면 좋다, 잘 조절해 가면서 자산 취득을 하고, 현금은 유동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서 예전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월급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직장인들은 계속 손해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물가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전부 다 소비를 다 줄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줄였죠.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죠. 소비 지출을 지금 소득 대비 이제 소비 지출 이 비율인데, 여기는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소비를 갖다가 예전보다 자꾸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간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온 것처럼 물건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소비를 하지 못해서 돈의 회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때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15년 동안 뭐 저희 카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지 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고, 주위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인 걸 갖다가 자기는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또 연예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 좀 자주 드렸을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맞아요. 돈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지.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그 새끼 만나지 마라. 그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요, 좀,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좀 안정감이 생기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월급을 통해서 취득을 우리가 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나 뭐 가난하게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보전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정부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해요. 그럼 돈을 세금을 어디서 걸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주식에서 세금 더 내라. 금투세 이런 거. 부동산 누구 가지고 있네. 일단 부동산에 있으면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얘는 집이 있으니까 부자네. 돈 좀 더. 그러니까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세금을 갖다가 더 과하게 부과하고 또 소득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위를 좀 나누어서 좀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니 많이 버니까 소득 뭐 반도 이런 식으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전보다 점점 더 불을 갖다가 형성해서 호의호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겹고 힘들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직장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맞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정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소득을 내면 올해 5월달에 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은 이 절반을 다시 11월 달에 또 내야 됩니다. 물론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정산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가게 되면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딱 세금을 갖다가 딱딱 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벌어들이는 이 소득 매출은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어서 이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돈 벌어보면 뭐 하겠노? 세금 낸다고 벌리 다 보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가 사라져버린데. 세금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야 되겠다는 동기처럼 동기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도 세금 좀 과다하게 매겨지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은 한번 지출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없죠.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다 따게 되겠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개판나는 겁니다. 그런 수순을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자도생이라는 말도 자주 드린 겁니다. 자,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 보니 얼마나 같지만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둘만 하네요. 농심은 딱 봐도 이건 안 되겠죠. 만도 같은 경우는 참 며칠 전에 좋았는데 브레이크 한번 걸려 먹었고 사실 이때도 괜찮았고요. 그죠? 이때도 참 괜찮았는데 뭐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도 뭐 들어가기 어렵고요. SL도 어중간하죠. 원익도 어중간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멀었습니다. 한화도 어중간하네요. 그리고 한화 솔루션은 요거 오늘 매수해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일단 빨간색이 더 많고 그렇잖아요. 빨간색이 훨씬 더 많고 세력들도 지금 좀 들어왔네요. 한화 솔루션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현대건설은 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풀리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월급 올라가는 속도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오르거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물가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락을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속도를 갖다가 월급 오르는 속도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 월급을 받을 때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뭐 그나마 뭐 국가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으면 참 그나마 좋은데 그 기업이
가격을 갖다가 높여서 사람들에게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뭐 그나마 이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냥 나눠 먹여야 된다. 우리 동네 커피숍처럼 나눠 먹여야 된다. 이러면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 다 자르고 사장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장 혼자 남아서 지 월급도 감당이 안 되면은 아무도 없고 무인 판매점처럼 그냥 로봇 한 대만 있겠죠. 대충 그런 식으로 정리가 뭐 경쟁이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15년 요 기간 동안에도 돈이 엄청 많이 늘었고 월급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돈 풀린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죠. 그런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서 지식이라도 팔아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모아가야 되는데 점점 나라의 분위기가 돈을 더 써야 되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서도 세금을 더 꼭 걷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돈을 갖다가 벌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미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전부터 서서히 일을 좀 준비를 해 왔었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3년 안에 딱 정리를 딱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3년 안에 정리를 한단 말은 그냥 굉장히 슬로우하게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부채도 뭐 없고 정리를 다 하고 연금으로 바꾸되 또 물가를 갖다가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어요. 3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안에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요 정도 안에 해놔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저는 뭐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뭐 정리 수순으로 이미 뭐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괜찮은데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아직 뭐 이런 단계까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세금은 지금이 쌉니다. 나중에 뭐 올리니 그때는 또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고 지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모아서 자산 취득을 갖다가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것도 부채를 과다하게 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유동성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